그 붓끝을 엉키듯이 이렇게 좀 풀은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사실은 물기를 이 끝부분들 좀 빼주셔야지 이게 가능해요. 그래서 엉킨 듯이 이렇게 해놓고, 그리고 처음에는 조금 이제 진하게 꾹꾹 눌러주면서, 그리고 가면 갈수록 점점 흐리게 이렇게 좀 이제 자, 그런데 사실은 원근으로 따지자면은 이 아래쪽이 훨씬 더 가깝고요. 이쪽이 더 멀어요. 그죠? 거리로 따진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. 가까운고 먼 원근 처리가 돼야 될 텐데, 그런데 지금 제가 거꾸로 그랬죠. 가장 멀리 있는 이 경계 부분들은 가장 진하게 그리고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흐리게 지금 그리는 방식을 썼어요. 이거는 대체로 보면은 그 앞에 있는 거가 가깝고 뒤에 있는 게 멀고 이거에 대한 차이보다도 이 가장자리 우리가 이제 화면의 경계 부분들을 이제 보시게 될 텐데, 이 화면의 경계를 구분을 할 때 보면은 화면의 이 경계보다 그 여기 이 내용 다른 면과 이쪽의 면의 이 경계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. 이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점점 아래로 내려올수록 흐려지는 방식으로 선택을 했어요.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의 중요도, 그리고 내가 집중하고 있는 화면의 방식, 이거에 따라서 가까이 있어도 흐리게, 그 다음에 또 화면 경계로 가까이 가면서 더 흐려지게 해가지고 사라지게 할 수 있고요. 어떤 부분들은 화면 경계에 닿아도 이것처럼 되게 진하게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럼 여기는 진하게 하고 여기는 흐리게 하고 하는데,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, 이 원근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쓴 거였죠. 지금 제가 요걸로 하니까 밀접한 요 각도를 못 주는데, 실제로 좀 요거를 조금 더 약간 예전에 뭐 스레티 지붕인가요? 근데 마치 한옥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지었지만, 사실 농가에서는 그 정식 기와를 얹은 한옥들이 보기가 쉽지는 않죠. 그래도 그런 느낌들을 좀 주기 위해서 살짝씩만 좀 주고요. 대체로 보면은 직선으로 찍찍찍 그리면서 하는 것들은 이제 돌 이외에 이제 매끄러운 재질 뭐 이런 거 할 때는 하고, 또 멀리 있을 때, 그리고 또 그 대상들을 이제 표현할 때는 대체로 점선 내지는 약간 붙어 있는, 그러니까 약 떨어져 있는 부분, 점과 점 사이를 최소로 간격을 줄여가지고 이제 많이 쓰는 경우들이 많죠. 자, 이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만들어주고, 그 다음에 모습들을 이쪽도 집 가옥들은 이제 선으로 표현을 할게요. 먼저 이쪽 부분들도 좀 이게 선을 쓰실 때는 이렇게 짙은 색처럼 보이는 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뜨문뜨문 떨어뜨리면서 쓰시면은 멀리 있는 것들 풍경도 가능할 거예요. 이게 잘 연습이 안 되시면은 그 점선으로 마치 점선이 이어진 듯한 그런 선을 구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.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죠? 자,
모양을 요 정도로 이제 만들어 놓고 우선 앞쪽 부분들의 이 부분들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나무를 좀 그려야겠죠. 나무를 나무도 역시 아까 제가 요 썼던 터치들 있죠.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터치들 그 터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얘네들을 살짝씩 대신 이 터치들의 그 간격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보이도록 점선으로 이렇게 툭툭툭 찍으세요. 원래대로 한다면은 얘네들을 일일이 이 붓들로 잎사귀 하나하나씩 만드셔야 돼요. 그죠? 그 매우 귀찮은 일이기는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잎사귀 하나를 이렇게 막 우리 그 전통적인 옛날 그림들 조선시대 때 그다음에 명청대 예전 그림들 보면은 진짜 얘네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. 근데 그 솜씨들이 밀도도 훨씬 더 높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죠. 근데 지금 요렇게 강의 시간만 가지고는 어림없죠. 뭐 그리는 방식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를 한번 모사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면은 금방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금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선생님들이 야외 나가서라든가 스케치를 하면서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요 위치 부분들을 점으로 툭툭툭 찍어가지고 먼저 이걸 조금 더 흩어뜨려도 되시고요. 지금은 이제 약간 갈필이 드러날 정도로 찍어가지고 위치만 좀 다시 잡아주세요. 이렇게 여기는 나무가 한 그루 이렇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나무가 한 그루 있고요. 그리고 요 가옥들 뒷 배경으로도 나무가 쭉 펼쳐져야 돼요. 지금 이 상태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색을 면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죠. 지분 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비워두시고 나무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들은 좀 채워주시면 되죠. 이렇게 최소 면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실제로는 또 한번 손을 봐야 돼요. 어떤 식으로 손을 봐야 되냐면은 그 아까 말한 대로 세밀한 붓으로 양쪽 가지라든가 이 방향들을 좀 잡아 주셔야 돼요. 자. 우선 위치들 한번 쭉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. 이쪽 분들까지 막 지금 점령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위에 부분들도 가옥을 그려야 되죠. 자, 나무들 같은 경우에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덩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려워요. 그래서 결국에 서는 또 작은 붓 가지고 그 나무의 이 움직임, 그 다음에 결 부분들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마지막 부분들 정리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결국은 풍경을 그리게 되면 열심히 그 가는 점, 굵은 점, 뭐 점선, 그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나는 듯한 그 그림 그리는 방법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선생님들이 요 외곽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리실 때 점을 찍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농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물기를 조절해 가면서 연구를 하시면 훨씬 더 좋죠. 이제 얘네들도 가지들이 막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 나무의 모양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. 안 그러면 막 그 돌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
끝부분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가고요. 그 다음에 이쪽도 가옥을 좀 그려볼까요? 아까 얘기한 대로 그쵸? 점선인데 이어진 점선? 그런 느낌으로 그려보시면 되죠. 그리고 요런 선들을 좀 쓰셔야 돼. 이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 계속 그려지는 이런 선들을 좀 써보시면서 이제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약간 삐뚤삐뚤해도 괜찮아요. 오히려 그게 더 맞을 수 있죠. 너무 정확하게 그리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얘가 각도가 약간 틀어져도 크게 잘못 그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세요. 집의 각도라든가 가옥 구조라든가 뭐 이렇게 기울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좌우할 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이 세로로 긋는 선들이에요. 이 세로로 긋는 선들은 얘가 이제 방향이 틀어져 버리면 이제 집이 눕게 되죠. 그래서 되도록이면 세로로 긋는 선들은 좀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도록 좀 맞춰주시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대신 자유롭게 한다고 이제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자신만의 상상의 풍경이 들 수도 있죠. 근데 사실 그것도 느낌이 괜찮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. 좀 우연히 나오는 그런 효과들,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감정에서 느껴지는, 들어 눕고 완전히 누워져 있는 그런 느낌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배치 하늘 방향을 사방팔방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죠. 그건 이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제 해왔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짜 지구가 중력에 의해서 딱 느껴지는 그런 방들이 아니라 막 흩어져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공간을 재해석하는 그런 그림들도 그거 재밌을 것 같아요. 약간 동화 같은 그림이 되긴 하겠지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꽉 채우지 마시고요. 하다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. 어두운 부분들은 처음부터 꽉 채운 작은 부분들은 그냥 툭 쳐가지고서는 하면 되는데 그냥 툭 쳐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으로 찍어가지고 살짝 메꾸시는 것들이 좋아요. 여기는 좀 뭐 창문들도 있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하더라도 살짝 메꿔서 모양만 좀 갖추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 윗부분들 선만 그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죠? 이쪽을 한 단을 더 만들어 버리세요. 그냥 두 단으로 얘네들처럼 두 단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색깔의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냥 좀 더 흐리고 가늘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중간에 뭐 다른 뭐 창고인가요? 그런 것들이 좀 있는 부분들도 이 창고가 될 수도 있고 화장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윗부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뒤에 있는 이제 나무들은 역시 좀 이렇게 흩어지면서 아까 제가 이 채색붓으로 이제 그었는데 사실 선붓으로 그리면 훨씬 더 정교한 모습들을 그려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자, 여기까지 그리고, 그 다음에 앞부분들 약간 그 마당을 둘러치고 있는 작은 잡목들 살짝 모습들을 이렇게 갖추게 하고요. 제가 이쪽 부분들은 이제 흐리게 해서 그냥 슬쩍 사라지게 할 계획이니까 요까지만. 그다음에 표현을 해보시면 될 거고, 그 다음에 나무들도 역시 같이. 자, 지금 이 상태로만 표현해가지고서는 잘 모르겠죠. 그래도 전체적인 이제 구성들이 이제 드러날 거예요. 기본 이게 앞부분들은 이제 농도 변화가 좀 심하게 해가지고 하지만 중간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형태에서 구분만 해주시면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 부분들 얘네들도 마당이 있죠. 마당 있고 앞부분들 좀 빼고,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구획을 좀 해주시고, 자,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겠죠. 이 부분들 정리를 할 때 그 농작물들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뭐 농작물의 종류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좀 다르긴 한데, 대체적으로 지금 그 점 찍듯이 하는 것들은 비슷해요. 얘네들 할 때는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앞에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색깔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. 색깔이 요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여기 연필이 훨씬 더 효과가 있으니까 연필로 한번. 그러면 얘가 면적이 넓어서 금방 면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. 붓 5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훨씬 좀 수월하죠. 이렇게 해서 이제 열을 맞추면서 가면은 이제 효과를 좀 볼 수 있기 때문에. 자, 앞부분들은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서 요 경계를 구분을 해주시고요. 그다음 뒤로 갈수록 또 터치들이 좀 짧아지면서 점점점 멀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아. 이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해서 메꿔주시고, 항상 그 단계를 할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와도 상관없는데, 그죠? 대신 한 구역을 할 때는 가장 앞에 있는 부분들서부터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 블럭, 그 다음 해가지고 이렇게 단계를 하고,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블럭하고 뒤에 있는 블럭이 흐리지만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얘네들이 이 모양이 됐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이 상태로 그냥 옆으로 가세요. 옆으로. 그렇죠? 여기 이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내려오면 되겠죠? 이렇게 하고, 여기도 이쪽으로 이렇게. 그래서 수평으로 유지한 상태로, 그러니까 사실 땅의 기울기라든가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시면 될 텐데, 그런 방법을 유지한 상태로 해가지고 그냥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채워야 되지만은, 방법은 이렇게 채우는 방식으로, 단계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. 그래 놓고 이것들 살짝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. 외곽은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만들어주면, 자, 이 부분들도 역시 이제 되겠죠.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 이제 길이 나는 그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. 항상. 그리고 이제 외곽 쪽으로 이제 가겠죠. 터치. 자,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밀도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멀리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, 먹의 농도는 너무 진하지 않게 해주시고요. 나중에 진한 부분들은 색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좀 달라지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하게 표현이 될 거예요. 근데 지금은
좀 가볍게 가져야 나중에 이걸 채색할 때 훨씬 더 유리해요. 짙은 색에다가는 어둡게 만들어 버릴 수가 만들기는 쉬워도 그 어둡게 먼저 먹색이 들어가 버리면 채색으로 그걸 밝게 뽑아낼 수가 없어요. 자, 지금 이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현법은 가장 간단한 표현법들이에요. 안 그러면은 진짜 예전에 이제 그 화가들처럼 이 터치들을 하나하나 다 태필로 그리셔야 돼요. 그건 약간 비생산적인 느낌이 좀 있죠. 근데 이걸로 끝은 아니에요, 사실. 어차피 또 작은 붓으로, 그렇죠? 선붓으로 마무리 작업을 하긴 해야 돼요. 전체적인 윤곽들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더 진하게 할까요? 자, 어차피 그리는 김에 이제 아예 쭉쭉 이제 뽑아서 그려보도록 하죠. 이 앞부분에 이제 수풀 부분들은 조금 더 짙은 색깔로 좀 표현을 해줘야 되거든요. 요 앞쪽 부분들, 여기 부분들은 지금 뒤에 먼저 바색 요 고랑들이 이렇게 쭉 양옆으로 펼쳐졌지만 그 위로 해가지고 경계가 되는 수목들은 꽉 채워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거의 그 숲에 대한 인상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색깔로만 칠을 하는 그런 느낌들이죠. 자, 여기도 갈까요?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이 그림만 이렇게 집중해서 그리면 훨씬 더 속도가 빨리 나올 텐데 이게 자꾸 말을 하면서 놓치게 돼요. 이, 자, 이건 이렇게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. 이쪽은 좀 밝게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나중에 색깔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. 그리고 이쪽 요 경계에 비해서 이 부분들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. 점점 더 앞으로 내려올수록 진하게 맺히지 않고 이 부분들은 여기서 그냥 끝내게 하고 앞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흐리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역시 근데 표현할 때도 얘도 수평으로 이렇게 가져오죠. 이 수평의 기울기가 이제 땅 모양을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것들은 잘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걸 규칙적으로 연결해서 그리느냐 아니면 뜨문뜨문 그리느냐에 따라서 골이 생길 수도 있어요. 아니면 비어있는 부분들이 표현될 수도 있고. 자, 흙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나중에 색깔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. 여기는 조금 더 정교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붓꽃을 모으고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긋도록 하죠. 자, 여기서부터 조금 더 모아볼까요? 이 정도만 해서 이제 외곽으로 이렇게 돌리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이제 찍으면서 가야죠. 얘가 기울게 얘랑 같이 갈 게 아니라 얘도 수평으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가야겠네요. 네. 그래야 이 기울기하고 수평 기울기하고 만나가지고 점점 사라질 수 있도록 하죠. 대체로 보면은 요것만 조금 이렇게 언덕으로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고 이쪽 부분들은 평지처럼 이제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경계가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면 처리하면서 좀 제가 이제 물 뿌리고 요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완성한 다음에 또 마무리 작업들을 하면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으니까. 자,
그래서 이 풍경들은 그리기가 이게 만만치 않아요. 왜 그 부분들마다 쓰는 방식들이라든가 재료들이 서로 달라져 버려서. 자, 요번에는 그 붓을 헝클어뜨린 다음에 누르는 정도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지그시 눌러서 긁어내려야 돼요. 그래야 요 결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부분 흩어지는 요 결들을. 그쵸? 아까 요거 툭툭툭 찍을 때하고는 조금 더 좀 다르게 이렇게 해서 웅덩이 만들기 위한 하나의 좀 방법도 쓰고 있죠. 이렇게 웅덩이 주변에 아주 잡목들이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. 여기 조금 더 치고요. 자, 물론 요걸로 이제 할 건 아니고 요거보다 조금 이제 아까 좀 흩어뜨려 놨던 선붓을 가지고 윗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. 이렇게 갈라져서 그리는 이 터치들 너무 좋아해서 자꾸 버릇이는데 정갈하게 정리하면서 하셔도 돼요. 자, 이번에는 윗부분만 좀 밑에 부분들은 쭉쭉쭉쭉 이제 그려놓고 윗부분들은 잎들이 좀 모여있는 이 부분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역시 여기도 또 점을 찍어야 되죠. 이거 사실은 이것도 선이 아니라 그냥 약간 긴 점, 그 다음에 얘는 짧은 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계속 저 풍경은 점으로 시작해서 점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계속 많은 점들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이죠. 조금 더 작은 점으로 가도 이게 큰 점이 돼버리면은 거리가 가까워져요. 그래서 점들 다 쪼개셔야 돼요. 작게 뭉쳐지지 않도록. 네. 자, 윗부분들도 웅덩이 지역 이제 대략적으로 만들고 일단은 이제 여기로 이렇게 시도를 해봤습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들의 위쪽에 또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네요. 얘는 이걸로 그냥 먼저 만들어 볼까요? 역시 나무의 형태를 점으로 찍어 가지고 이제 슬쩍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. 형태만 만들어 주시고, 이게 이제 화산지의 특성상 점 찍고 그 옆에 또 점을 찍으면은 서로 완전히 붙어 가지고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확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요. 그렇죠? 내가 찍었던 흔적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도 있죠. 그렇죠? 그래서 좀 표현하기가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. 도 먼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정리해 주시고, 위쪽 부분들은 약간 흐리게 해서 경계만 슬쩍 좀 구분을 먼저 해 주시고요. 아까 앞쪽에서 우리 구분했듯이 요거는 이제 색깔만 가지고 터치를 좀 살짝, 이건 이해를 해야겠네 진짜. 응? 아이고, 갑자기 진한 거가 나오네. 큰일 났네요. 잠시만요.
꼭 옆에서 종이를 놔두고 이 색감을 확인을 한 다음에 찍으시고, 이렇게 갑자기 멀리 있는 풍경들을 진한 게 나와버리면은 아주 난감한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. 자. 물기가 아직도 많네요. 물기를 충분히 좀 닦아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그래야 얘네들이 그 형태들을 그대로 잘 담아낼 수 있지. 여기서 이제 사실은 선으로 먼저 긋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면을 채우는 이 방법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메꿔주는 거니까. 그다음에 윗부분, 요 위에 뒤에 부분들도 역시 색깔이 조금 다른 것들은 좀 듬성듬성해주고, 얘네들은 좀 그 색을 꽉 채워주고 하는 방식으로 가셔도 되고요. 듬성듬성해들 색을 좀 달리 쓰셔도 되는데, 색 잘못해서 너무 진하게 들어가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이쪽도 뭐 이렇게 길이 살짝 있는 부분들도 있네요. 수목들이 같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. 자,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가 잘 가고 있나 모르겠네요. 앞부분에 여기들도 좀 너무 채워주시고, 그다음에 멀리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. 자,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구분들을 좀 해가고 있습니다. 뒤에 이 멀리 있는 요 부분들은 아예 여기서부터 슬쩍 칠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확 그었으면 좋겠는데, 역시 이 부분들도 원래대로 하면은 이 부분들도 흐리게라도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. 근데 농도를 좀 차이를 둬가지고 흐리게 해서 그렇게 해서 색깔을 메꾸셔야 되는데, 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빨리 하려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급해졌네요. 일단 뭐 옆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좀 채워보죠. 그러고 나서 맨 뒤에 부분들은 그냥 쓱 한번 이렇게 긁고요. 쭉 한번 긁고,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들은 마치 섬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요때 이 아랫부분을 좀 수평을 맞추는 것들, 요 부분들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요거보다 더 멀리 있는 것들이 있네. 더 멀리 있는, 이거는 이제 요거보다 농도를 조금 더 흐리게 가서 거의 물자국에서 약간 느낌만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. 자, 물감이 있으니까 우선 부분 빠르게라도 색을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. 녹색과 적색만 구분을 해도 모양이 확 달라질 거예요. 우선 요 칠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. 칠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 앞부분에서 이제 터치할 때 약한 부분들부터 먼저 살짝씩 칠을 하면서 넣어주시고요. 여기는 그 윗부분들 위주로 좀 칠을 해주시고요. 그래서 이제 수목 위주로 먼저 색칠을 해주시면 되죠.
원래는 요거 할 때 색깔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부분 그러니까 좀 전체적으로 비슷한 색감들이 들어가지만은 부분을 이렇게 남겨놨다가 남겨놓은 데는 좀 다른 색깔을 집어넣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좀 급했나 봅니다. 일단은 다 채우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해서 꽉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돼버렸나요? 이 부분들도 살짝 요건 이제 흐리게 더 들어가면 되겠죠? 아예 이 뒤에 부분들은 이제 좀 농도를 흐리게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랫부분들 표현할 때는 이제 녹색에다가 여기 대자색을 좀 섞어가지고 대자색이 이제 조금 더 드러나 되겠네요. 자, 이 부분들은 이것도 역시 갈필로 조금 더 풀어서 물감이 아직도 많네요. 자, 이 부분들은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녹색과 청색을 좀 섞어볼까요? 아예 이 부분들은 그냥 확 밀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도 터치가 있다 보니까 되도록이면은 중간중간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들 좀 남겨놓으시는 게 좋아요.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얘도 보스로 먹으로 먼저 그렸던 요 순서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거의 비슷한 색감들로 이제 채워지고 있어요. 약간 푸른색들도 부분 색들을 계속 다양하게 섞으면서 그리시면은 훨씬 더 재밌는 색감들을 좀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막 급하게 안 하셔도 그렇죠? 그리고 뒷부분은 녹색으로 좀 했죠. 아무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좀 다가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예 멀리 있는 부분들은 그냥 역시 그냥 밀어버려도 되겠고요.
지금 이제 녹색으로만 이제 쭉 이제 하고 있는데, 이 뒤쪽에도 뭐가 있었네요. 자, 우선 요 정도로만 해놓고, 그 다음에 붉은색을 한번 넣어볼까요? 붉은색 넣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해야겠네요. 여기 터치들, 녹색으로 그었던 요, 연이어서 그려지는 점선, 이런 것들 연습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 점선의 크기별로 이제 원근을 드러내게끔 하는 그 방법들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할까요? 그리고 앞쪽은 이제 요 앞쪽에 거의 주색은 거의 대자색이 될 것 같아요. 물론 기존에 썼던 색깔들 다 혼합을 하셔도 돼요. 가지고 대자색을 넣어가지고 그어주시죠. 이것도 역시 한꺼번에 쫙 칠을 하는 것보다 이 방향성 있게 옆으로 슬쩍 이제 긁으면서 이렇게 비백이 드러나게끔 하면서 칠을 하시는 게 효과를 볼 수 있죠. 이쪽 방향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서부터 멀리 보내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. 자. 근데 대신 이제 밑에서부터 하느냐 위에서부터 하느냐 그거는 상관없어요. 지금 아까 경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했었으니까 이 부분들을 더 진하게 해가지고 먼저 해주고, 그러고 나서 이거는 제가 이 외곽쪽으로 흩어뜨리기 위해서 중간 부분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 중간서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도록. 그리고 이 비백이 이제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나머지 부분들도 색깔을,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흰 부분들에 나중에 또 색이 한 번 더 들어가거든요. 근데 그때는 그 색이 여기 결을 만드는 데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. 얘네들도 색깔을 칠을 하더라도 조금 붉은색을 좀, 대자색을 좀 섞은, 연지와 대자색을 섞은 색감으로 한번 더 갈게요. 제가 이제 칠을 한다고 하면서 이 지금, 색들의 요 변화들을 잘, 막 번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 못 하는데, 원래는 조금 더 조심해서 칠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대자색만 칠을 했을 때하고 연지가 좀 들어가면서 또 그 위에 얹혀졌을 때하고 이제 느낌이 사뭇 좀 다른 느낌들이 좀 날 거예요. 그냥 연지만 하면 너무 붉게 되고요. 붉은색이 너무 강조되는 것도 좋지만 대신 이제 대자색하고 연지가 섞여 버리면은 그 적색에 그런 약간 아주 찰진 그런 느낌들이 드러나죠. 결이 잘 안 드러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는 여기 끝부분들은 이렇게 대자색하고 이렇게 단독으로만 움직이기도 하고, 그냥 확칠을 하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. 그래서 이걸 다 메꿔 나가야 돼요. 그 부분까지. 그래서 앞과 뒤가 완전히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도록. 칠을 하는 것도 이게 방법들이 다 따로
있어요. 자, 이 정도 했었으면은 그 다음에 여기 그 다른 것들하고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여기도 이게 되나요? 자, 이렇게만 구분을 해주셔도 그 다음에 그 이렇게 이제 약간 젖은 듯한 느낌의 흙들이 아니라 마당 흙들은 대자색에다가 황토를 조금 섞어주세요. 그래야 조금 밝은 색의 마당 빛깔들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. 그 다음에 이런 길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. 색감들은 요 부분들도 좀 있긴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칠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부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마치 흙처럼. 그 부분들은 먼저 이렇게 칠을 해도 되고, 그 다음에 한 다음에 녹색 칠을 한 그 사이사이마다 조금씩 이렇게 터치를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셔도 되죠. 얘네들은 여기까지 하고, 아까 대자색 위주로 이제 했던 것들은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점점 풀어주시면 되죠. 이건 색깔을 다 메꿔버릴게요. 그냥.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. 자, 원래 이거 하나 다 그리려면은 시간이 제법 있어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그런 여건이네요. 자, 여기다가 푸른색을 좀 섞을까요? 대자와 푸른색을 좀 섞으면은, 그래서 연하게 해서 그 옆에도 살짝 메꿔주시고요. 색으로 메꿔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만 해놔도 일단 기본적인 그 풍경 형태들을 좀 해놓을 수 있을 거예요. 사실 지금서부터 더 만지면서 잔터치며 몸에 하나하나 모습들을 더 다듬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나중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다듬어서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지금으로서는 이제 기본 색감이 들어갔으면은 기본 색감과 다른 것들이 좀 구분될 수 있도록 조금 색깔로 이루어져 있는 터치들, 그리고 그 각각에 어울릴 만한 색감들, 농도들을 이제 앞면과 뒷면으로 이제 구분하는 그런 터치들을 좀 더 진행을 시켜 주시면 되죠. 자, 시간이 이제 사실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걸 다 완성하면은 아마 12시 넘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흐린 부분들만 좀 색깔 다 흰 부분들, 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는 게 좋긴 하는데 은근슬쩍 드러나야 돼요. 대놓고 막 흰 부분들이 막 다 드러나면 안 되고. 그렇죠?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점을 찍으면서 흰 부분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. 그렇다고 흰 부분들을 다 메꿔버리시면 안 돼요. 그래야 메꾸지 말고 살짝씩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좀 남겨두셔야 돼요. 자, 요런 분은 조금 좀 덜 된 것 같죠? 그리고 여기 부분들도
계속 점만 찍다가 이 세월 다 가겠어요.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듬어 가면서 점점 이 풍경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 기분은 좀 남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. 실제로 요 손끝에서 이런 전체적인 전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해볼 만한 것 같아요. 제가 아까 우리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그 내년도 계획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할 때 이런 스타일로 하시던 아니면 조금 더 각각 사연에 맞게끔 기법들을 좀 달리하는 방법들이 좀 있겠죠. 어떤 것들은 약간 추상적으로 좀 더 갈 수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파고들거나 아니면 아예 전통 기법으로 가는 방법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다양한 방법, 왜냐면 그 스토리에 따라서 거기에 느껴지는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감정에 따른 기법들이 서로 다르게 갈 수 있어요. 안 그러면 아까 지금 제 예전에 그렸던 이 풍경들 같은 경우는 이 평필 하나만 가지고 모두 싹 다 그렸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아예 잠붓이라든가 채색도 이 평필로만 다 끝내버리는 그렇게도 가능해요. 이제 여러 가지를 좀 봐야겠죠. 그래도 색을 써놓으면은 훨씬 더 좀 보기가 또 그럴듯해 보여요. 그리고 색이 여러분 같은 농도로 조절을 해놔도 색이 들어가 버리면 구분을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여러모로 효과들이 있죠. 여기도 지금 이렇게 해서 알고 봤더니 이 뒤쪽에 더 큰 저기 있었네요. 기와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기와를 닮은 스레트 지붕 같은데. 자, 먼저 하나 이렇게 해놓고 자, 이 정도까지만 이제 하고 제가 또 전시장을 나가봐야 돼서 어제도 제가 좀 늦게 나갔더니 점심때 저희 인사도 못하고 가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. 자,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아예 좀 너무 아쉬우니까 청색으로 푸른색의 저 지붕들을 가지고 계신 요것들이 있으니까 아주 약간 흐리게 지붕만 살짝 한번 칠을 하던가요. 이게 또 푸른색 지붕이 유행이었나봐요. 그 다음에 연두빛 지붕, 여기는 더 푸른색인데 제가 지금 다른 색깔을 물감을 좀 7색깔밖에 없어가지고 구분이 안 되네요. 일단 푸른색으로 먼저 슬쩍 윤광을 발라놓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했던 요
이제 그림 풍경들을 대략적으로 조금 급하게 하느라고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겠다라는 분위기만 한번 살펴봤습니다. 뒷부분들은 사실 말리고 좀 더 풀고 뭐 이렇게 색깔 칠을 하면서, 그리고 여기들도 사실은 요거 이제 칠을 하고 나서는 또 잔터치들이 또 들어가야 돼요. 색으로 되어 있는 잔터치들, 그리고 뭐 마무리하는 작업까지 가는데, 일단 방향성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풍경들을 한 1시간 내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려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.